여름이 되니까 진짜 덥네요. 안녕하십니까, 엔젤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입니다. 포드가 미국을 대표하는 좀 자존심을 보여주는 자동차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끌질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좀 글로벌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차량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뉴스에서도 포드 뉴스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머스탱 마하-E라든지 F150 라이트닝이라든지 그리고 브론코라든지 한국 분들한테도 많이 주목을 받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라인업이 이 브론코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브론코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이 커짐에 따라서 브론코만이 아니라 브론코 스포츠라는 다른 라인업을 보여줌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리뷰할 차량은 브론코 스포츠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브론코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상위 트림인 제일 처음에 나왔던 퍼스트 에디션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도 비쌉니다. 28,000달러부터 시작을 하는 브론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38,000달러로서 가장 비싼 브론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오프로드 모델인 브론코는 생산에 차질이 조금 있어서 약간 늦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리뷰를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이 브론코 스포츠 모델은 완전한 오프로드 모델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완전히 도심형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살짝 중간에 낀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포드의 이스케이프하고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조금 포지셔닝을 잘못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포드가 요즘에 차가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팔려고 해도 팔 차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포드 딜러십에 가면은 이스케이프들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케이프 살 돈으로 포드 브론코 스포츠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1부에는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기능을 보도록 하고요. 2부에는 퍼포먼스 시승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1세대 브론코 디자인을 다시 불러들여갖고 지금 6세대 브론코가 나오면서 이 브론코 스포츠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브론코 스포츠도 그 1970년대 출시가 됐던 브론코 1세대의 얼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론코랑 브론코 스포츠랑 디자인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세히 보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두텁하고 그리고 좀 네모난 듯한 얼굴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오프로드스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론코는 전면이 정말 평면으로 돼서 완전히 박스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브론코 스포츠 모델을 보시면은 앞이 좀 블룩 튀어나와 있고 이 헤드라이트 부분이 살짝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 후드 부분이 약간 둥글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론코 스포츠 그리고 새로 나온 포드의 F150 모델을 봐도 그렇지만 이 그릴 부분, 앞부분, 앞면, 안쪽을 전부 까맣게 처리를 해가지고 얼굴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 라인업들을 보여주는데요. 브론코 스포츠도 디자인 언어에 정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가는 부분을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넣은 게 아니라 약간 펄이 들어간 메탈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릴도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투박해 보이면서도 좀 세련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에어 인테이크까지 해가지고 레트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이라 가지고 또 유광으로 브론코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굉장히 예쁩니다. 라이트가 동그랗게 랭귤러랑 1대1로 박치기 하는 듯한 그런 경쟁을 하려고 나온 모델이라서 이렇게 동그란 좀 레트로스러운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 주행등을 보시면은 이 중간에 약간 눈곱처럼 안에 낀 거랑 이렇게 동그라미가 약간 키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다고 보이고, 그래서 앞모습은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나무랄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예쁘고요. 퍼스트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데칼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포드 오프로드 감성을 정말 잘 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이면서 원래 옵션을 넣어야 되지만 같이 따라온 게 아래쪽에 보면은 토잉 후크가 또 들어있고요. 옆으로 가보시면은 처음에 휠을 좀 보고 싶은데요. 휠이
알루미늄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17인치 그리고 18인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휠이 돼 있어요. 근데 휠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좀 세련됐다기보다는 옛날에 그 스틸 휠들 있지 않습니까? 철제 휠들 느낌이 좀 나도록 약간 투박한 모습의 휠을 보여줍니다. 휠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다 그런 좀 투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범퍼를 따라 가지고 이 휠 트림이라든지 전부 다 따라가면서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프로드 뛰고 청소하기 쉽도록 그렇게 아래쪽 마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모습도 보면은 브론코랑 비슷하게 바디 부분이 있고 그 위에는 전부 다 까맣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랜드로버 스타일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차량이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 놓으면서 굉장히 두툼한 바디를 강조해 가지고 오히려 좀 중형 SUV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뒤쪽인데요. 뒤쪽을 엄청 많이 살렸어요. 뒤쪽을 많이 살려 가지고 안에 공간을 많이 내놨습니다. 뒤에 이렇게 박스를 넣은 듯한 이렇게 높은 루프를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예쁜 차량은 랜드로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가 그 랜드로버 디자인 언어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보면은 굉장히 박스처럼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바디 부분이 더 돌출되어 있어서 나와 있음으로 해가지고 좀 랜드로버처럼 마무리가 잘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C필러가 포드가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체공학 엔지니어링하고 그리고 C필러 디자인입니다. C필러 디자인이 자세히 보면 예쁘긴 한데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은 라인들이 정돈이 너무 안 돼서 디자인을 좀 죽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가까이 보세요. 지금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트럭에서나 볼 법한 도어 핸들을 보여주면서 바디 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카빙이 잘 돼 있어서 무늬도 세련되게 잘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퍼스트 에디션 디켈들이 또 예쁘게 들어가 있고 여기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엠블렘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루프 렉을 보시면은 루프 레일이랑 루프 렉을 보시면 엄청나게 위로 솟아 올라와져 있고요. 주행 중에는 68km까지 견딜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정차 중에는 272km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약이라든지 모든 캠핑 상품을 전부 다 올려놓고 주행을 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처마랑 같이 해갖고 친 다음에 위에서 잘 수도 있어요. 사람이 2인까지 잘 수 있도록 루프렉이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모든 캠핑 장비들을 포드에서 액세서리로 팔고 있거든요. 완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출시가 된다면은 혼 캠핑 쪽 차박 쪽들한테는 알찬 구성이 되는 차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봅시다. 뒤에 디자인은, 후면부 디자인은 실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커뮤니티 사진을 올린 적도 있는데 정말 못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사실 못생겼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너무 투박한 후미등인데요. 야간 주행등이라든지 잘 들어가 있는데 크기가 너무 커요. 포션이 크고요. 랭글러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 랭글러는 정말 작고 투박한 후미등이 들어감으로써 해가지고 뒤를 잘 살려주는데, 그리고 이 레터링이라든지 후드를 열기 위해 가지고 버튼이 들어간 부분에 레터링까지 돼 있는데 정말 고급스럽고 좀 가젯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트렁크를 일단 보기 전에 여기 두 가지 레터링이 있어요. 하나는 글래스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라고 된 부분만 누르게 되면은 여기 위에만 폴딩 글래스가 열립니다. 이렇게 안 열리노? 요걸 당기는구나. 안쪽에 물건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아까도 얘기했듯이 뒤에 박스처럼 루프를 많이 솟아 올라오게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세워서 들어갑니다. 세워서 들어가면서도 위에 주먹 손바닥 한 2개는 더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억지로 올려놓은 이유는 자전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좀 작은 자전거들은 세워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적재 공간은 920L가 돼요. 1.5 터보 모델하고 2.0 터보가 있는데 2.0 터보는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2.0 터보는 4륜구동에 후륜 드라이브 패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820L, 100L가 깎여요. 100L가 깎이고, 그리고 문루프가 들어가는 차량은 또 11L가 또 깎입니다. 그래가지고 800L 초반대의 적재 공간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0L면은 투싼이랑 비교해도 전혀 부족한 감이 없는, 그리고 다른 브랜드랑 또 비교를 해도 전혀 적지 않은 적재 공간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높기까지 하다. 적재 공간의 자율성을 좀 많이 보여준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보여줬듯이 여기 옆에 보면은 병따개가 있어요. 오프로드 하면서
바로 차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레크레이션 비클로 선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터치를 넣어줘 가지고 캠핑족들한테 좀 매력을 더 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캠핑을 하면서 루프 레일 위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처마를 놓고 캠핑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트렁크 위쪽을 햇볕 가리개 처마로도 쓰고 그리고 비 가리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이 양쪽에 이게 플러드 라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플러드 라이트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각도까지 조절이 되면서 라이트가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할 때 이걸 열어놓고 이 불을 켜놓은 다음에 여기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앉아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도록 요 굉장히 센스 있는 터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뒷좌석을 눕혀보면은 완전히 플랫한 플로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박을 진짜 차 안에서 하기도 정말 좋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플로어 재질이 아주 견고한 재질로 마감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실용성 있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 보면서 기능이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편의성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차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먼저 보기 전에 차를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스크린하고 센터 스크린에서 저를 반겨주는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프로드스럽고 남성스럽고요. 그리고 돌들이 뭉쳐가지고 이 브롱코를 상징하는 이 말, 포니 로고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센스 있다,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까지 포드 인테리어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링컨 차량들은 당연히 예쁘긴 예뻤지만은 지금 보시면 포드의 F150 인테리어의 느낌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꼿꼿이 서 있는 대시보드라든지 상당히 좀 오프로드스러운 느낌 그리고 트럭스러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도 세련됨을 잃질 않았습니다. 재질도 여러가지 재질을 쓰면서 파티션도 잘 나눠져 있고요. 8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빠르게 반응을 하긴 하지만은 램을 너무 작은 걸 넣어가지고 특정 항목 간 이동할 때 좀 레깅이 심해졌었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레깅이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익스플로러라든지 지난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는 물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6.5인치 클러스터 안에서 컬러로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2부에서 보시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파일럿 360이 다 들어갑니다. 거의 엔트리 모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퍼스트 에디션이고 가장 비싼 브롱코 스포츠라서 시트가 좀 특별한 게 들어갑니다. 패브릭으로 좀 톤을 나눠가지고 예쁘게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드가 진짜 못하는 것 둘 중에 하나가 C필러 디자인하고 이 인체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트는 포드만큼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키가 작고 다리가 짧지만은 그런 저한테도 시트가 왜 이렇게 짧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앉아있는 내내 불편함을 제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도 불편합니다. 럼바가 상당히 두껍게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전혀 몸을 못 받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시트 디자인은 여전히 정말 못하게 돼 있고요. 이 차량도 지금 전자식 다이얼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포드 다이얼 기어 시프터들은 디자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고무 재질, 플라스틱 재질, 그리고 크롬 재질이 잘 섞여져 있고 예쁘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차량, 포드 차량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보는 기능인 것 같은데 드라이브나 아니면 후진에 기어를 놓고 있다가 차 시동을 끄게 되면은 파킹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미는 없지만 이 다이얼이 자동으로 징 돌아가면서 이 파킹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가상 모션을 해줍니다. 상당히 귀엽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납 공간은 아래쪽 수납 공간 크게 들어가 있고 이 중간에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호환될 수 있도록 포트가 하나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무선으로 안 된 점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2가지 다 지원한다는 점은 또 마음에 들고요. 자, 뒷좌석에 넘어와 봤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적재 공간을 위해 가지고 루프를 상당히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뒷좌석도 충분히 이점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룸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180 넘는 사람이 앉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레그룸이 안 나오네요. 앞좌석을 좀 앞으로 당겨놔서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래서 앞에 만약에 키가 좀 큰 사람이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요. 선루프가 있습니다. 선루프가 있지만 선루프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 게 양옆으로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게 썬루프가 앞열을 커버한다는 느낌을 보다 중간에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썬루프가 작습니다. 그래서 썬루프 정말 이거 개를 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작고요. 그리고 정말 이 차를 캠핑할 때 써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차는 그 캠핑 가갖고
야외에서 굴려라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플로어도 피니쉬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흙 같은 거 끼고 청소하기도 어렵고 한데 이 차량은 정말 청소하기 쉽도록 다 플라스틱으로 바닥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그런 재질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 놀러 가도 걱정이 없겠다, 발 안 털고 타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뒷좌석도 예쁘긴 하지만 역시나 뒷좌석까지 불편합니다. 뒷좌석이 이게 허리도 밀고 엉덩이도 밀어 올려 가지고 다리도 서포트가 잘 안 되는 느낌이고 등도 서포트가 잘 안 되는 느낌이고, 뒷좌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시야가 이게 선루프가 가리는 바람에 시야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B필러, A필러 전부 다 뚱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야도 많이 가리지만 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C필러, D필러 사이에 있는 이 윈도우가 필요 이상으로 커요. 커가지고 거기 사람이 앉지는 않지만 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쉽게도 뒷좌석에는 가장 높은 트림인 차량에도 불구하고 USB 포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은 110V를 쓰니까 110V 컨센트가 있어요. 컨센트가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400W 컨센트가 들어가 있어서 차라리 뭐 충전을 할 때 충전기를 가지고 멀티탭을 아예 가지고 타고 와가지고 충전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트렁크에도 400W 짜리 가정용 플러그가 있습니다. 가정용 플러그가 2개나 있어가지고 캠핑 갈 때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이 정말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렇게 매거진을 넣는 여기 포켓이 있잖아요. 이 차량은 포켓이 없습니다. 포켓이 없는 대신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물건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고 오프로드 할 때 여기서도 혹시나 물건이 삐져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지퍼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바둑판식 으로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늬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가 나이론 끈 걸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어 가지고 이렇게 걸개 걸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프레시 같은 것도 이렇게 걸고 열쇠도 걸고 별의별 걸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은 정말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포드가 제가 정말 사고 쳤다 할 만큼 정말 실용적이긴 해요. 하지만 좀 아깝습니다. 포드의 엣지라는 중형 차량이 안 팔려요. SUV를 그렇게 많이들 팔고 있지만 포드 엣지가 많이 못 팔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차량을 중형 SUV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실용성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스케이프는 원래 많이 팔리는 차량인데 지금 포지션까지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판매량도 저하되고요. 엣지는 여전히 안 팔리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론코가 중형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다리 플랫폼으로 완전히 랭글러처럼 오프로드로 빼버리고, 브론코 스포츠는 반 오프로드 차량으로 엣지를 아예 교체시켜버리는 그런 세그먼트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열에서는 말씀을 제가 깜빡하고 안 드렸었는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 오디오로 뱅앤올롭슨, 무려 뱅앤올롭슨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10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욕 같네. 아무튼 스피커가 10개가 들어가서 아주 높은 음질을 또 자랑을 하는 그런 스피커까지 들어갑니다. 참 고급스럽죠. 지금 정말 실용적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너무 좁아요. 컴팩트 SUV라서 물건을 많이 들고 타고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베드랜드 트림이나 아니면 옵션을 따로 넣으면은 2열의 의자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를 열어서 아래쪽에 수납까지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실용을 잘 챙기긴 했지만 차량이 너무 작다. 정말 캠핑용, 뭐 가족 캠핑용은 아니라도 커플 캠핑으로 가기에도 실용적이긴 하지만 차가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는 시승기 퍼포먼스 기능들을 제가 전부 다 커버해 드릴 예정이니까 브론코 스포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